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 추석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주말 사이 하고 저번 주에 나스닥은 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또 제자리 걸음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눈치 볼 가능성이 좀 많죠. 왜냐하면은 일단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눈치를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르더라도 시원하게 오르지 못할 것 같고, 일단 지금 상태에서 확실하게 지금 지지대는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CPI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맞게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할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크지만,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좀 많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전저점까지 이제 좀 열어두고 주식 시장을 좀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도 뭐 특별하게 테마를 이룰 만한 것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리딩 또는 뭐 교육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카톡 다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애플페이랑 포르쉐가 좀 주 후반에 이제 좀 저번 주에 주도 테마라면 주도 테마고, 살짝 뭐 반짝했던 테마라면 좀 반짝했던 테마인데, 일단 얘네들을 일단 무시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좀 봐야 하는 테마입니다. 뭐 솔직하게 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발전이 될 만한 그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 좋은 테마다 그렇게는 좀 보기 힘들지만, 일단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봐야 하는 테마죠. 3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음봉이 뜨더라도 일단 좀 지켜주는 모습이죠. 이런 자리를 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 이런 장기 평선 위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코리아 FT 마찬가지죠. 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장기 이평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00원 부근 지지 또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 눌림 또는 더 위에 3,700원 부근 눌림을 봐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옴시티가 이제 좀 주도 테마를 해가지고 좀 여러 종목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유신이랑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래서 유신, 한미글로벌 둘 다 지금 찾기엔 좀 그렇고, 조금 어느 정도 조정 자리가 오면은 그때 정도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뭐 이런 양봉의 중심값 또는 종가 요 부분 괜찮아 보이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려와서 여기 2만원 부분이 좀 괜찮은 자리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만원 부분까지 자리를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5일선 눌림 매매 해도 괜찮아 보이는 자리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해가지고 또 뉴스가 나왔죠. 뭐 이번 달 안으로 10월 달인가 이번 달 안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가할 기업들 뭐 정한다고 하는데, 다스코는 또 거기도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다스코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다스코 외에도 뭐 KH건설, 그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등 있죠. 그런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비킴이랑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얘들이 시장에서 쉽게 죽지 않고 있어요. 세비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요런 자리 좀 지켜주고 있고,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좀 우상향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잡아서 뭐 스윙으로 보든지 장기로 보기엔 좀 늦었고, 매매를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해야 되는데, 지지저항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평선 눌림자리를 잡는 게 더 쉬워 보이고 더 안전한 매매일 것 같습니다. 세비킹 같은 경우에는 요런데 15만원 부근, 그런데 뭐 반등 나오는지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뭐 SDN, 대명 에너지, 뭐 하나 솔루션까지 좀 넣어놔야겠네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명 에너지도 지금 쉽게 죽지 않는 모습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쉽게 죽지 않는 모습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좀 올라와주면서 저점을 높이는 형식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요로 양봉의 시가를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또 뉴스 붙여주면서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를 깬다고 하면은 뭐 요렇게나 아니면은 21선 반등 나오는 거 좀 잡아서 매매할 수 있겠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전고점 돌파하는지, 차트 그게 뭐 요런 전고점 돌파를 해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잡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많기 때문에 55,000원 돌파 시에 뭐 잡고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매도는 전고점 부근으로 잡아가는 것도 좀 나빠 보이지 않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뭐 G2 파워, BHI, 보성 파워텍, 서정기전, 우진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좀 많습니다. 원전은 한신기계, 일진파워도 있고요.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SDN, 하나솔루션, 풍력도 대명에너지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트를 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BHI가 이때 시세를 주고 좀 쉽게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리도 지금 나쁘지 않게 밀렸죠. 요 양봉이 시가 부근이고 21선 부근인데, 내일 시가가 좀 괜찮게 21선 부근에 스타트하면은 21선 부근 반등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이 지지 저항선 위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다시 밀릴 경우 가정하에 9,570원 부근 기술적 반등을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만약 요 더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8,000원 부분까지는 좀 열어놓고 마음 편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전 대장주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자리까지 좀 내려와 주면은 조금씩 주워 담아도 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고 스윙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내려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 자리까지 좀 내려와주면 좋겠네요. 로봇도 이제 좀 슬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유일로보틱스 신규 상장주가 제가 좀 강하다 했죠. 이 유일로보틱스도 지금 신기하게 계속 조금씩 저점을 올리는 모습을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씩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좀 양봉이 뜨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할 종목일 것 같아요. 수급 들어오면서 돈 들어오면서 또 신고가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째려봐야 할 종목입니다. 로볼로보 같은 경우 목요일날 좀 올라왔었네요.
얘는 일단 따로 보고 있지 않았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좀 자리 좀 내려와 주면은 부담 없이 좀 주워 담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점을 좀 올리다가 최근 시장 영향으로 밀렸는데 또 이 저점을 안 건드렸어요. 그렇다는 말은 즉 종목을 누가 관리하고 있고 좀 세게 종목이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21선 위로 찌르면서 앞에 매물 조금씩 주워 담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뉴스 붙여주면서 축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지지저항이 있던 곳 깨고 올라오는지 장기 평선까지 좀 올라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슈린 로봇도 마찬가지죠. 얘는 제가 되게 관심을 좀 예전부터 가지고 보던 종목인데 아마 이때부터일 거예요. 로봇주들 좀 얘기 나오면서 이때도 막 2,000원 올라가지고 막 더 올라가나 싶었는데 내려오고 1,000원대 계속 지지저항 받고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2,500원 라운드 피겨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뭔가 차트가 좀 어정쩡해 보이고 좀 더 내려와가지고 이런 뭐 240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제 GSE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관심을 좀 줬고, 다음에 식량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줘볼 것 같습니다. 한일사료, 뭐 GSE 대성에너지, 카나리아 바이오, 얘네들은 뭐 당일 좀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차트 분석을 좀 새로 하고 할 것 같지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 분석을 새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해서 뭐 1호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있는데, 한국정보통신을 좀 먼저 보면은 차트를 좀 길게 해서 볼게요. 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가 여기 15,000원 트라이 했다가 밀린 상태이죠. 그리고 또 지지가 나온 자리 보면은 앞에 요런 고점들 좀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 아이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요런 고점들 부근에서 또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종목이 그래도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요런 자리들 또 잘 지켜주고 하면은 또 매매 해볼만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죠. 이 양봉의 중심값까지 또 내려왔었네요. HLB 가난 관련해가지고 또 뉴스 붙여주고 있는데, HLB는 이렇게 좀 계열사 다 보면서 좀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HLB 글로벌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차트가 조금씩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HLB 글로벌을 빼고 HLB 글로벌은 좀 많이 밀리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그래서 얘네들은 대장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항상 좀 보시면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정고점 지키는지,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는지, 그냥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고 지키는지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방산도 지금 뉴스가 좀 있긴 한데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항공, 우주, 현대로템 빼고 다 뉴스가 좀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레드백 관련, 한국항공, 우주는 폴란드 가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있긴 한데, 방사는 제가 맨날 이야기했죠. 계속해서 봐야 된다. 얘네들이 쉽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쯤이면 충분히 수익 내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하루도 준비 잘 하시고, 내일 하루는 뭐 시장이 뭐 시원하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좀 아마 안 그럴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대봐야 알겠지만 내일 하루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